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장 시험에서 아바쿠스의 해석에 필요한 물성치를 획득을 하고 이 획득한 물성치를 활용을 해서 인장 시험에서 다시 동일한 하중 변이선도를 그리는 것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선 가공을 진행을 할 때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인장 시험 결과를 정확하게 모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재료의 변형을 플로우 스트레스 커브, 그러니까 재료의 응력 변형률 선도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 재료가 정확하게 모사를 해주는지를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했었던 이 데이터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재료의 전체 변형은 입실로는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의 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트루 스트레인과 트루 스트레스, 입실로는 입실론 E 플러스 입실론 P가 되기 때문에 아바쿠스에서 들어가게 되는 물성치는 시그마 플로우 스트레스 커브에 들어가는 이펙티브 스트레스 시그마하고 입실론 P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바쿠스에 들어가는 물성치인 이펙티브 스트레스와 플라스틱 스트레인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전체 물성이죠. 전체 스트레인을 탄성 스트레인과 플라스틱 스트레인으로 나눠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플로우 스트레스 커브에서 이렇게 가죠. 플러브 갈 때, 자, 재료는 항상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이 동시에 생겨요. 힘이 한 방향으로만 가해지기 때문에 이때 일라스틱 스트레인은 2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항상 힘이 가해지는 기울기에서 그 변형률이 정의가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 관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빼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플라스틱 스트레인은 전체 트루 스트레인 값을 구한 값에서 트루 스트레스 나누기 탄성 개수 값을 해주면은 네, 플라스틱 스트레인 컴포넌트를 구할 수가 있고, 자, 이쪽은 트루 스트레스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값이 없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항복응력이 되는 부분이에요. 항복력이 226.2니까 이 부분에 근처에 가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소성 변형이 항복응력부터 시작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죠. 자,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도 0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그래프 자체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탄성 피팅 그래프에서 탄성 계수가 끝으로 갈수록 조금 낮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었죠.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깔끔하게 해주기 위해서 플로우 스트레스 커브를 여기 절대 참조를 사용해서 이 226에 해당하게 되는 점을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큰 값은 아니죠. 전체 변형의 약 1% 정도 되는 부분을 0,0으로 보내주고 플로우 스트레스 값은 그대로 해서 식을 그려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플라스틱 스트레인과 플로우 스트레스 커브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커브를 그대로 아바쿠스에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얘를 이제 몇 개를 추려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데이터를 매트랩이나 몇 가지 프로그램 또는 직접 손으로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플라스틱 스트레인 트루 스트레스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바쿠스는 테이블 형태로 입력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전체 데이터를 0.01 단위 또는 0.02 단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한 거죠. 그래서 요 물성치가 우리가 아바쿠스에 들어가게 되는 플로우 스트레스 값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플로우 스트레스 값이 정확히 들어가게 되면은 해석을 진행을 했을 때 인장 시험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바쿠스에서는 요거를 이제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자, 50에 3mm짜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4분의 1 모델로 해서 2에 25mm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를 위해서 레퍼런스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두고, 자, 소성 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성치를 넣어줘야 되겠죠. 탄성 계수가 앞에서 봤었던 21543이니까 21543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스트레스 커브에서 플라스틱 스트레인, 여기서는 일드 스트레스와 플라스틱 스트레인이니까 이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오른쪽으로 보내서 스트레인 시작값이 0이 되도록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넣어준 해석값을 여기다가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고, 어사인 섹션을 어사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해주고, 스텝은 총 5초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포인트를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주고, 스텝에서 하중과 변이를 찍을 수 있도록 이 REF 포인트에서 RF 값과 U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은 아래쪽은 Y 대칭, 그리고 레퍼런스 포인트는 왼쪽 먼저, 여기는 X축 대칭,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일자유도로는 여기서는 모두 다 잡아주고 U2를 5mm로 움직이시면 돼요. 여기에서 커플링을 하나 빼먹었네요.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이 점을 전체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컨스트레인을 사용을 해줘야 되고,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서피스로 이 윗면을 잡아주신 다음에 X축은 당겨지면 폭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잡아주지 마시고 2번하고 회전자유도만 이렇게 잡아두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메시를 짜주면 되는데, 메시는 이렇게 짜주시고, 인장 시험이니까 플레인 스트레스로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고, 텐션 테스트를 이와 같이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은 다 끝났고요. 여기에서 결과를 사용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이 빨리 끝나니까 조금 있으면 해볼 건데요. 해석이 이제 완료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석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히스토리아 붓에서 RF2를 빼올 거예요. 이 RF2가 재료의 변형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RF2 값을 엑셀에서 먼저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왜 변환을 시켜주냐면은 재료가 변형한 양, 그 다음에 여기는 하중인데요. 반절, 가로축을 반절로 놨죠. 그래서 곱하기 2고 나누기 1000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눈 값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위아래 대칭 변형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형량은 재료의 2배가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이제 오리진에서 빼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더 체크할 거는 자, 디스플레이스먼트와 로드인데요. 여기는 우선 요 데이터를 빼가지고 0,0으로 맞춰가지고 하중 변형률 선도를 이렇게 빼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가로축이 변위, 세로축이 하중. 네, 이와 같이 탄성 계수도 동일하고 플로우 스트레스 커브까지 동일한 곡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입력한 물성치가 동일하게 계산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한 가지 더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자, 스텝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아웃풋으로 가셔가지고 뽑아야 되는 게 미세스 스트레스랑 PEQ 요거를 어느 점이든 다 똑같아요. 이렇게 플로우 스트레스를 컵 그려주면은 이게 이제 소성 변형률, 이게 이제 이펙티브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요걸 가지고서 네, 이제 여기 나왔고 한 개 더 받아야 되는 게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이제 소성 변형률, 이게 PQ 값이고 이게 이퀴발렌트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이퀴발렌트 스트레스 값을 이렇게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을 뭐랑 비교를 해볼 거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입력해 줬었던 물성치 재료 물성치랑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자, 얘도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플라스틱 스티렌, 여기는 이펙티브 스트레스. 이와 같이 다시 또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입력한 물성치가 해석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항상 아바쿠스에서는 물성치를 구한 다음에는 내가 구한 물성치가 정확하게 재료 변형을 모사를 하는지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장시험을 모델링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맞기 시작하는데 최대 하중 이후 지점이죠. 최대 하중 이후 지점에서는 네킹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로우 스트레스 커브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최대 하중이 발생하는 부분까지만 인장 시험은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